맨파워 균형외과 화성 향남점에 있는 정도리 농장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의 남자한테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치료법이라든지 유효한 점을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립선에 생기는 질병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 증후군, 급성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이상의 남자들한테 피해가기 힘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들의 병입니다. 자, 자궁에 물혹이 있다. 난소에 무엇이 있다. 남자들한테 있을 수 없는 병이죠. 자, 그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은 여자한테는 없는 병입니다. 50대 이상의 남자. 여러 번 강조하지만 50대 이상의 남자가 소변 보기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1차로 의심해야 됩니다. 자,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에만 있는 성선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모십니다. 방광의 바로 아래 위치하였고 소변의 배출 통로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자, 여기가 방광입니다. 여기가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고요. 요 길이 정액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액이 나오는 길 요쪽으로 전립선이 분비를 하면 나중에 사정할 때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방광 아래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자, 여기와 같이 이렇게 커지는 병, 그리고 방광벽이 두꺼워지는 병, 이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을 보시면 나이가 드러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해서 조직이 증식이 일어납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꽉 이렇게 쥐죠. 압박하게 되죠. 이게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요도가 이렇게 생겼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요도가 협소해지는 게 이게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옛날에는 50세 이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 간간히 40세 이후에도 크게 비대해져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한 50% 이상이 생긴다고 하고요. 자, 이 증상들은 잠을 못 잔다, 소변을 자주 본다, 여행을 못 간다 이런 것처럼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비종양성 비대증, 단순히 커지는 겁니다. 절대 암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암으로 발전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시고 있는 어떤 CG 그림입니다. 자, 전립선은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지면 여기 요도를 갖다가 꽉 눌리게 되고 방광을 위로 밀게 됩니다. 위로 밀게 되니까 이 밀게 되는 것 때문에 방광이 자극되고 방광이 예민해지는 거. 내시경 사진입니다. 자, 통로가 파이프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요도에서는 이렇습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양쪽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요도가 협소해지죠. 자, 정상을 보겠습니다. 빈뇨, 소변을 자주 보러 갑니다. 급박뇨, 소변을 참지를 못합니다. 잔뇨감, 소변을 놓는데 뭔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야간뇨,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게 되죠. 세뇨, 소변 줄기가 굉장히 가늘게 되죠. 사람들이 소변 줄기가 가늘면 정력이 약하다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연뇨, 소변을 길게 봅니다. 길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가 늦어서. 다음 두 번째, 가늘게 길게 누운. 이렇게 해서 지연뇨가 있습니다. 자, 배뇨 증상의 발생은 방광 때문에 생기는 것과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잡는 데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광 경부를 자극하거나 방광벽이 커져서 생기는 것은 빈뇨, 급박뇨 이런 것들입니다. 야간뇨 이런 것들이 증상. 좁아진 요도, 요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거, 지연뇨, 그 다음에 세뇨, 그 다음에 갑자기 오줌을 못 보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좁아진 요도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방광벽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기 근육 위쪽에 팔뚝에 막 혈관들이 생기죠. 혈관들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혈관들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이 근육이 덩어리 근육이 아니고 파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버 근육 사이사이에 뭔가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공간이 생기죠. 요게 개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개실이 생길 정도로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오줌에 구멍이 쏟아져서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능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일상활동에 미치는 영향, 여행을 안 갑니다. 버스를 안 타죠. 왜? 2시간, 3시간을 못 타니까 중간에 오줌이 마려워서. 기차는 탑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갈 수 있죠. 왜? 기차 안에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자차를 이용합니다. 안 되면 중간에 가서 오줌을 누르면 되니까. 자, 남자들은 중간에 오줌을 누를 때가 많죠. 마시는 것을 피합니다. 물을 안 먹죠. 밤에 자주 일어나니까 숙면이 안 되니까 피곤합니다. 화장실이 없는 시설에는 절대 가지 않고 화장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곳도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운동 시간이 긴 것들을 잘 안 하게 되죠. 더 추위에 소변이 민감해집니다. 남자는 원래 추워지면 소변을 갖다가 자주 보는 습관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대증이 있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죠. 연령별 증상 빈도를 보면 보통 70대가 되면 6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의 기본적인 검사에서는 병력, IPSS라는 정상 기록치, 요속 검사, 잔뇨 소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액 검사, 전립선 암 검사, 전립선 피 검사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보통 합니다. 요즘에는 배뇨일지라 방광경이나 방광기능 검사는 그 외 증상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병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IPS는 기록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수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피 검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검사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하셔야 전립선 비대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IPSS 점수 7가지 점수 5점 만점이죠. 57, 35점. 다음에 8번은 내가 이런 생활에 오줌의 어떤 상태라면 만족하냐 만족 안 하느냐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직장 수지 검사의 사진입니다. 자, 옛날에 초음파가 없으실 때는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기도 하고.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으면 전립선이 여기 뒷면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를 짐작하고 전립선이 딱딱한지 울퉁불퉁한지 소프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딱딱하거나 울퉁불퉁할 경우에는 암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요속 검사, 이게 정상입니다. 자, 소변을 누기 시작을 하면 전립선이 촥 하고 올려서 쭉 올라갑니다. 소변을 비웁니다.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정상인 경우에는 전립선이 열린 게 뚝 단계로 열리죠. 그것도 배에 힘을 줄 때마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떡 열리는 게 아니고 일정량 이상 열리지를 못하니까 요거 이상 올라가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를 재고 다음에 높이를 재죠. 가로, 경직장 초음파 검사. 가로, 세로, 높이를 재어서 계산해서 전립선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립선의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이 보다 보면은 전립선 위쪽에 혹 같은 게 있어서 방광압을 갖다가 진단하기도 합니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요즘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은 선택적으로 봅니다. 꼭 봐야 되는 검사는 아니지만 뭔가 크기에 비해서 증상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소변에 혈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는 주의 깊은 관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뇨 고위험군,
다음에 고혈압 고위험군이라 그러죠. 근데 병이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뜻이죠. 전립선 비대증 약간은 불편하지만 좀 참고 사세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약을 드시면서, 다음에 수술을 하면서, 다음에 최소 침습적인 치료. 쉽게 말하면 뭔가가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과하게 수술할 몸 상태가 안 될 때 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를 보면 기계적인 폐쇄와 기능적인 폐쇄 두 가지. 즉, 요도를 꽉 조는 거. 그리고 전립선이 커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기계적 폐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약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폐쇄는 교감신경 차단제라고 해서 여기에 꽉 조는 힘 자체를 풀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예민한 걸 갖다가 줄여주는 약.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전기칼로 깎아냅니다. 깎아내서 치료를 한 거고, 전립선 개복 절제술은 아랫배에다가 열고 손가락으로 도려내는, 전체를 드러내는 개복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걸 했겠죠. 그래서 발전한 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개복수술은 치골부 아래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방법이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이 전기칼로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맹이가 없이 쏙 없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소변을 잘 보게 만듭니다. 자, 레이저를 하는 수술, 홀랩이라는 수술이 요즘에 각광인데 요거랑은 반대입니다. 요거는 안에서부터 깎아내는데 홀랩이라는 수술은 이 바깥에서 여기를 전체를 잘라서 이 다체가 방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결론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법적으로 안에서 깎아서 내느냐, 통째로 깎아서 밀어내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시술에 대한 영상입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자, 여기 보이는 이게 전기칼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조금씩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피가 나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사진, 자, 쭉쭉. 아직도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에 대한 기본적인 게 워낙 아직까지 많이 하고, 이것만한 것도 특별하게 잘하기만 하면 없다고 되어 있긴 하죠. 홀랩이라는 수술도 지금 최근에 레이저로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수술입니다. 레이저 수술, 홀랩 수술, 다음에 유로리프트, 끈으로 당기는 시술이죠. 전립선 온열요법, 55도에서 60도 사이로 온도를 가해서 전립선을 치료하는 방법이죠. 아직까지 이 아래쪽의 방법은 정확하게 전립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레이저 홀랩 수술, 이거는 지금은 거의 스탠다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레이저 수술은 그냥 두 가지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암과는 같은 것인가? 전혀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암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은 암보다는 더 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비종양성 정식이지 암은 절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중 일부는 전립선 암과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암과 전립선을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부분은 확실히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전립선 암, 우리 보통 피검사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는 나이가 들면 발기부전 생기고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비대증이 발기부전을 만들고 발기부전이 비대증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50대, 60대는 50%라고 이야기하지만 60대, 70대가 올라가면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발기부전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발기부전은 비뇨기과에서 나이 든 사람은 항상 같이 생각해서 같이 치료하게 되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발기에 대한 것들도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화성 향남읍에 있는 맨파워 비뇨기과 원장 정도린입니다.